엑셀을 2007 실행해서요 87페이지에 나와있는 섹션 06번 문제네요. 섹션 0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문제를 풀었었고요. 오늘 푸는 거는 이제 기출 01번 시트에 가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함수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요 VLOOKUP, HLOOKUP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추수함수가 있었어요. 추수함수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뭐 랭크 함수는 뭐 꾸준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처리하는 SUMIF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뭐 AVERAGE IF S라는 복수형 그런 것도 나왔고요. 밑에 있는 MOD나 INT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INT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INT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문제는 추수하고 라이트 함수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가 1, 2, 3, 4로 끝나네요. 그렇죠? 그럼 1일 때는 영업부, 2일 때는 인사부, 3일 때는 총무부, 4일 때는 기획부라는 소속 부서명을 출력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메모장에 잠깐 이제 적어 놓으면은 는 추수 여기에 소속 코드가 들어가겠죠. 소속 코드가 들어가고 이 코드 값이 1이면 영업부가 되고요 2이면은 인사부가 되고요 3이면은 총무부가 되고요 4이면 이제 기획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속 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소속 코드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사원 코드에 오른쪽 한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사원 코드 한 글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사원 코드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는 A의 세 번째 셀이네. 그렇죠? 여기에 A의 세 번째 셀.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소속 코드를 찾아서 소속 값이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로 가라. 추수함수는 단순해요. 그런데 그 소속 코드가 뭐냐면은 사원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트 함수를 쓰는 거고요. 그 사원 코드가 A의 세 번째 셀이니까 라이트 가로 열고 A의 3,1이라고 쓰는 거지. 여기서 추수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추수함수는 어떤 값에 의해서 나열된 것들의 순서의 위치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복사해서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답이 나오는지. 예, 답 이상 없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볼게요. 2번 문제. 이거 이제 87쪽에 1번 문제가 되고요. 88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할인액을 계산해야 돼요. 할인액을 계산해라 이거죠. 근데 이 할인액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판매 금액과 뭐를 할인율을 곱해라는 거죠. 그렇죠? 할인율을 곱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은 어디 있어요? 판매 금액은 어디 있나 보세요. 판매 금액 여기 있네. 14만 250원이라고는 아예 세 번째 셀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할인율 표는 밑에 있네요. 그럼 55개 팔았으면 할인율이 얼마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표가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한 개 이상 39개까지 사면은 할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40개 이상 69개까지 사면은 3%를 할인해 주는 거고, 70개 이상을 사면은 6% 할인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코드표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55개를 샀으니까 40개 이상 70개 미만에 3% 할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VLOOKUP이나 HLOOKUP에서는 정확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럼 정확하게 일치라는 거는 코드를 뭐를 써야 돼요? true를 써요? false를 써요? 암기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랭크는 0일 때 생략해요. 0일 때 생략해요. 그 다음에 VLOOKUP이나 HLOOKUP일 때 1일 때 생략해요. 그 1이라는 건 뭐죠? 비슷하게 일치할 때 쓴다는 뜻이고, 얘는 지금 어떨 때 써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는 거고, 지금은 1을 써야 되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예.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는 판매금액 곱하기, 그러니까 는 판매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찍어주면 되겠죠. 할인율을 찍어주면 되겠죠. 무슨 함수로? HLOOKUP 함수로. 가로로 날려있으니까 HLOOKUP을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하래요? 라운드업하래. 라운드업은 올림이죠?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 5를 기준으로 5 이상이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올림은 뭐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0이 아니면. 내림은 뭐예요?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내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안 해도 되죠? 지금은 무조건 계산부터 해봅시다. 자, 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할인율은 HLOOKUP을 써야죠. 이때 찾고자 하는 값은 뭐죠? 수량이죠. 밑에 수량을 갖고 따져오는 거니까 수량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어디? 하단의 표에서, 노랗게 칠한 하단의 표에서, 그리고 F4번 키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컴마, 수량이 첫 번째 줄에 있고 할인율이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와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기본 값이니까는. 네.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뭐죠? 판매 금액 곱하기 수량에 따른 할인율이니까 할인받는 금액이 되는 거죠. 4,208원이 할인인데 4,208원 하기가 좀 보기 싫은 거라 4,300원이라든지 4,210원이라든지 왜 1원짜리 할인 받아가지고 이거 8원이니까 2원을 거실러 줘드려야 되잖아. 2원짜리 거실러 드리기 어려우니까 아예 10원짜리 거실러 줄 거냐 100원으로 처리할 거냐.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 10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다 앞에다가 라운드 업 하고 요 뒤에다가 뭐 하면 되죠?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죠. 마이너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해서 100원짜리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쓴다 이거죠. 답을 먼저 좀 볼게요. 자,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던 함수입니다. 예.
반올림 관련된 함수에서 자리수 지정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리수 지정.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여기서 본다면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또는 내림해서 반올림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올림 할 거냐 내림 할 거냐인데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갔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그래서 반올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다? 2예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으니까 2를 쓰는 건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다? 2를 쓰는 거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올림해라 내림해라 그럼 3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책에서는 되게 헷갈리게 써놨어요. 책에서는 그 밑에 빨간 박스 한번 보세요. 88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3864.5588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자리 64 1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1자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갖고 100의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그 100의 자리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2라고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100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올림한다 내림한다 라는 말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로 가는 거고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로 가는 거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가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여기는 1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1의 자리라고만 썼지만 예. 그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근데 이 책에서는 결과를 본 거죠. 책에서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라고 책에선 표현한 겁니다. 책하고 제 설명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앞에 있는 말을 표현해 드린 거고 책에서는 뒤에 있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3884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로 간다 그러면 그 864자리 그 100의 자리까지 표현되는 건데 책에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 저는 100의 자리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한 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현했으니까 제 설명으로 본다면 3000이라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는 그 1000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본다는 뜻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판매 금액과 할인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과 할인율을 곱했더니 소수점여가 나오던 안 나오던 또 단위 숫자가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저분하니까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올려버려라 내려버려라 반올림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라운드업이든 라운드든
뭐 라운드 다운이든 간에 자릿수만 써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릿수.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은. 초등학교의 수학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안 배워요.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거만 배웁니다. 네, 올림, 내림 이거 다 배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룩업 썼고요, 라운드업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할인율 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할인율 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까 한 개 이상 40개 미만, 즉 39개까지는 할인을 안 해준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거기 써있죠. 한 개 이상 40 미만이면 할인율이 0%고, 그거를 굳이 여기 할인율 문제를 읽지 않아도 표를 본 순간 아,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빨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써있네요.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됐네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네요. 2008년에 결혼했으니까는 올해가 몇 년도죠? 2015년도잖아요. 그렇죠? 2015에서 2008을 빼면 7년 됐나요? 그럼 7년 됐으니까 화혼식이 되겠네. 그럼 2005년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됐죠? 그럼 석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래야 될 테고. 그럼 7년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2007년에 결혼했으면 8년 됐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8년. 그럼 8년 차는 어떻게 됐어요? 없네요?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컴퓨터에서는 없으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에러가 안 날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혼식이라고 명칭을 붙여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7주년, 8주년, 9주년은 그냥 화혼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10년 차서부터는 이제 석혼식이라고 부르고, 뭐 은혼식, 금혼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혼식. 아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서 여기는 지금 석혼식으로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결혼한 지 6년 차 그러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따지라 그러면. 근데 6년 차도 목혼식으로 가야 되겠죠? 5주년, 6주년은 목혼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가 2015년도인데 는 2015라고 쓸 수가 없는 게 함수를 이용해서 쓰라고 됐어요. 무슨 함수가 써있냐면 year라는 함수를 썼어요. year. Y-E-A-R. year. year는 날짜 중에서 연도를 빼내는 함수예요.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시점의 날짜를 산출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today예요. today라는 함수는 지금의 날짜를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이 2015년이든 2100년이든 간에 하여튼 지금의 날짜를 표현해주는 함수가 today라는 함수인데,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이렇게 나와요. today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우리가 는 some, 그럼 괄호 안에다 뭐를 블럭을 잡고 클릭 하지 않습니까? 근데 today라는 함수는 안에 아무것도 없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오늘 날짜 중에서 year, 연도만을 빼내라 이거죠. 연도만을 빼내라. 2015년 8월 5일이니까 2015만 계산이 되는 거죠. 빼기. 왼쪽에 결혼기념일 있죠? 결혼기념일도 날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로 돼 있는데 거기서도 year. 그래서 날짜를 환산해주면 2015년도에 2015 빼기 이 사람 결혼기념일이 몇 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8년 5월 8일이니까 2008을 빼주겠죠. 2015에서 2008을 뺐더니 그것이 이제 7년 차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날짜에서 날짜를 빼다 보니까 날짜처럼 보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걸 왜 계산한 거예요? yea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왜 계산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몇 년 차인지를 계산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VLOOKUP 함수를 써서 요것이 바로 뭐예요? lookup value가 되는 거죠. 얘가 lookup value가 되는 거예요. 컴마 이 표에서
이 표에서 F4번 키, 컴마, 연차에, 결혼 기념 그 연차에 따른 명칭을 가져오는 거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는 유사일치하는 걸 쓰는 거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엔터를 치면은 파운식이 나온 거죠. 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함수라, 이거 무슨 기능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이건 무슨 기능이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계산하는 거죠? 몇 년 됐는지 계산하는 거죠. 왜 이거를 계산해야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알아야 명칭을 불러올 거 아닙니까? 이게 lookup 밸류가 되는 거죠. 이어는 함수는 뭐라고요? 이어는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today라는 함수는 뭐라고요? 시스템상의 현재 날짜를 처리하는 거죠.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이 컴퓨터의 날짜가 2010년으로 돼 있으면 2010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밑에 날짜를 보시면 뭐 아실 수 있겠죠. 이어 함수 썼죠. 투데이 함수 썼죠. 그 다음에 vlook 함수 썼죠. 세 가지를 다 쓴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무슨 문제가 또 나왔나 볼까요? 평가는 뭐예요? 여기 나왔다. 이론과 실습에 관한 평균이 나오면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이 평균 코드에 의해서, 평균 값에 의해서 평가를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뭐예요? D학점 주는 거네. D학점. 장학금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평가를 주는 거잖아요. 평가. 문제를 보면 이론 점수와 실습 점수에 의한 평균 값을 가지고 하단의 이 기준표에 의한 평가를 추출하시오라고 써 있는데 책에서는 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평가가 D, 70 이상 80 미만이면 C, 90점 이상이면 다 A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Hlookup을 써야 되겠죠. 코드표가 지금 기준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럼 lookup 밸류가 뭐예요? 찾는 값이 두 점수의 평균이죠.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겠죠. 이 두 점수의 평균에 의한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lookup 밸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 밑에 있는 표, 노란 표 F4번께 눌러주고 컴마 이번에는 얼마 되죠? 평가가 세 번째 줄에 있죠? 3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는 뭐죠? true나 false를 쓰는데 여기서는 정확일치하게 쓰는 걸 쓰는 게 아니니까는 유사일치를 쓰는 거니까 true라고 써도 되고 이걸 1이라고 써도 되고 아예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평가가 나온 거죠. 답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과목의 평균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한 평가를 출력하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과목의 평균에 의해서 찾는 거죠. 이제 3은 뭐라 그랬죠? 3은
평균 점수에 의한 평가를 가져오는 거니까 평가가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이라고 쓴 거고. 뒤에다 사실은 뭐 true라고 쓰든지 1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5번 문제는 뭐냐면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좀 볼까요? 허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실습 점수를 계산하래요.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죠, 얘를. 그럼 이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가 어느 셀에 있는지를 뽑아 놓으면 되는데, 자,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 표에 세 번째 줄에 있고 세 번째 칸에 있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블럭 잡으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잡을 수 없어요. 얘를 누락시키면 안 돼요. 데이터만 블럭을 잡아도 되고 전체를 블럭 잡아도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는 인덱스 이 블럭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쓰면 100점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는 인덱스 블럭 잡아서 실제 알맹이가 요거잖아요. 실제 데이터 요거잖아요. 여기에 2,3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답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위에 거를 답을 처리해 놓은 것 같아요. A23부터 잡아서 3,3이고요. 저는 24부터 블럭 잡았으니까 2,3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예. 인덱스는요 아주 단순해요. 보여드릴게요. 는 인덱스, 여기 블럭, 여기 블럭, 블럭이 아니라 표라고 보면 되죠. 표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게 인덱스예요. 자, 잠깐 볼게요. 먼저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이동주 씨는 결혼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렇게 잡으면 되죠. 지금 이 이동주라는 사람의 결혼기념일을 찾는 거라면은 우리가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컴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게 이제 날짜로 지금 표현이 되면은, 그러면요 날짜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는 인덱스 요렇게 블럭 잡아서 제목줄을 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쓸 때는 블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블럭을 엉뚱하게 잡으면 안 돼요. 블럭을 엉뚱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번 이제 2015년서부터 새로 추가된 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매치라는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예. 과거에 ITQ 자격증을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매치 함수를 거기서 배웠어요. 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배웠는데, 우리 커머널 시험에는 매치 함수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치 함수가 새로 추가된 건데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꼴찌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꼴찌. 그냥 뭐 이론이든 실습으로 따져보는데, 그러면은, 이론 점수로 따져볼게요. 이론 점수 1등이 누구예요? 김정은 씨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합계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낱개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실습 점수 1등은 2명이니까, 허영수 씨다, 김정은 씨다 싸울 수가 있으니까는, 실습 점수 꼴찌는 감수현 씨고, 이론 점수 1등은 김정은 씨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론 점수 1등은 누구일까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하냐면은 인덱스 함수 쓰라고 돼 있고요. 매치 함수 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함수 쓰래요. 함수가 3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1등이 누구냐면 요 사람이 1등이죠. 그렇죠?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을 거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김정훈이죠. 김정훈을 이렇게 칠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인덱스만 쓰면 뭐가 될까요? 는 인덱스라고 쓰면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잡든지 잡겠죠. 그렇죠? 이름은 빼고 잡으면 안 되겠지. 이름은 꼭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몇 번째 줄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있죠?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성명 첫 번째 칸에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제가 얘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콤마 1 있지 않습니까? 콤마 1. 콤마 1은요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첫 번째 칸이라 그래요. 아니면 블럭을 요렇게만 잡아도 되죠. 김정훈을 찾는 거니까. 그럼 칸은 한 칸밖에 없으니까 안 써도 첫 번째 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잡았으니까 몇 번째 줄? 5번째 줄에 첫 번째 칸이 된 거예요. 근데 5번째 줄을 어떻게 잡았어요? 5번째 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5번째 줄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가 한번 95점이 5번째 줄에 있었잖아요. 95점이 5번째 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김정훈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87점을 찾아라 그러면 안철성 씨가 되겠죠. 그럼 87은 4번째 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큰 점수를 찾아서 95를 찾은 건데 95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번째 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씨도 5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이렇게 블럭 잡고 저기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지. 블럭은 똑같이 잡았을 때 보니까 이런 점수 중에 5번째가 가장 큰 애고 그 5번째가 김정훈이었고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는 매치 함수를 제가 써볼게요. 매치 95라는 점수를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95가 있잖아요.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옵션은 반드시 0을 써요.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죠. 왜?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95가 어디에 있니? 65. 너 95니? 아니요. 너 95니? 아니요. 너 95니? 아니요. 너 95니? 아닌데요. 너는 95 맞니? 네, 맞습니다. 95입니다. 5번째 있었네? 하고 5번째 찾는 거예요. 매치 함수는 그런 거예요. 매치 함수는 너 몇 번째 있었니? 그러니까 몇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95라는 게 몇 번 만에 매칭이 됐냐고. 사랑의 징검다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쇼프로 많이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그럼 작대기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럼 너 몇 번째 만에 매칭이 됐냐 이거야.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번째 만에 매칭이 됐냐. 여기서 95라는 게 난 딱 마음에 드는 애인데 5번째 만에 찾은 거야. 5번 만에 찾은 거지. 그러면 왜 95 찾았어요? 여기 95라고 써있잖아. 95. 이 95를 왜 찾은 거예요 우리가? 1등 때문에. 1등이 95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요? 무슨 함수 써야 돼? 아, 정정. 제가 틀렸어요. 이거를 맥스라고 써야 되는데 주책을 떨었네요. 예. 꼴찌가 아니라 1등을 찾는 거니까 그럼 맥스 함수를 써야 되겠죠. 맥스 가로 열고 이렇게 쭉 블럭을 잡은 거죠. 그래서 95가 등장한 거예요. 예. (95점을) 찾아서 왜? 1등을 따지라 그랬으니까 95에 해당하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찾았으니까 그 5번째 사람 이름이 김정훈 씨다 이거죠. 그래서 1등이 김정훈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답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거잖아요, 이거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요것이 김정훈이었나요? 이게 김정훈이었나요? 그렇죠? 요거는 뭐였죠? 이게 5였나요? 네. 이 결과가 95였나요? 네. 그러면 요 5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들어간 거죠. 이게 요게 들어간 거죠. 요거 매치 요거 이거 5래매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 95는 어떻게 찾은 거라고요? 최대값에 의해서 95가 나온 거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한꺼번에 써버리면 딱 김정훈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길어졌죠. 이거를 따로따로 썼지 않습니까? 이걸 따로따로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한 대 엮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로.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기존의 ITQ 자격증 시험에 나왔던 인덱스 매치 맥시멈 이 함수였어요. 만약에 꼴찌를 출력하라 그러면 꼴찌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여기 지금 실습 점수 중에 꼴찌는 감수현 씨잖아요. 그러면 실습 점수의 꼴찌는 누구일까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돼? 인덱스 매치 미니멈 함수를 쓰겠죠. 그러면 이름 중에 실습 점수에 해당하는 요 사람 6번째 매칭이 됐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찾으면 되지 뭐. 이론적인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함수의 뜻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나요 혹시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덱스란 함수는 뭐냐면은 어느 표에서 가로 세로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라 하는 게 인덱스 함수예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보세요. 강수영 씨의 근무년 수는 어떻게 따지나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겠죠? 15. 강수영 씨의 근무년 수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블럭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일반적으로 알맹이를 잡아요. 알맹이를. 여기다가 는 인덱스 블럭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15년 차가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는 아주 단순해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분단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얘기하잖아. 인덱스는 아주 단순한 함수인데 얘를 응용하는 거예요.
이 중에 1등은 누구냐 이거지. 이론 점수 1등은 누구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름이 지금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김정훈 씨가 1등이니까 5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1등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5번째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찾아요. 95를 찾아서 5번째네 라는 거지. 95라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럼 95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만에 딱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매칭이라는 거는 너 나를 만났네 안 만났네 이거예요. 선을 봤는데 5번째 만에 선을 봤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럼 5번째 만에 매칭이 된 거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아니, 5번째 오케이, 95 맞네 이거야. 그래서 5가 나온 거죠. 그게 매치 함수입니다. 몇 번째 만에 매칭을.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컴마 0이 있단 말이에요. 컴마 0 컴마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시험에는 0이 나올 거예요. 옵션이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오면 되게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해져요.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0이 나올 것 같고요. 0이란 말은 95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94를 찾아도 안 되고 96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95가 왜 95였냐면 가장 큰 값을 찾기 위해서 95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맥스 함수를 쓰는 거죠. 맥스 함수를. 맥스 함수를 통해서 95가 가장 큰 숫자가 판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스라는 함수에 의해서 95가 됐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 점수 1등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김정훈 그러면 이건 눈으로 계산한 거고 숫자가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점수가 얘가 만약에 100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철영 씨가 되겠지. 이철영 씨가 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얘가 97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지희 씨가 1등이 되겠지. 하지희 1등이 되겠지. 이건 수작업으로 계산한 거고 이건 자동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수를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통으로 묶이더라 이거지. 통으로 묶은 거를 외워서 쓰려니까 어려우니까 나눠놓고 보자 이거지. 나눠놓고. 그래서 제가 쪼갰잖아요. 쪼개놓고 이거를 이제 그 안에다가 요 5에다가 매치 함수를 써주고 요 95에다가 맥스 함수를 껴주면은 이 긴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하는 거지.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매치 함수가 어디까지 나오기 모르겠지만은 예시 문제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매치 함수라는 것이 그런 정도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만들려면 한이 없어요. 솔직히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게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까지만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날짜 시간 함수, 그래서 오늘 배웠던 무슨 아까 뭐가 있었어요? 뭐 그 이어 함수라든지 데이트 함수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류들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함수는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요. 뭐 dsum, dcount, dcountA, dmax, dminimum, daverage 뭐 여러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daverage 함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왜냐면 평균 계산하면 소수점도 생기고 그런 반올림 하는 함수랑 라운드 함수랑 결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예요. daverage가 어렵지 않고요. 이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